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7일 울프입니다.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심텍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잘도 필요할걸요? 라는 내용으로 픽을 한번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FCCSP 인류화 과정이라는 키움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주가 추세상 상단에서의 행보 관망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반도체와 PCB는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다. 그만큼 집적도가 높아도 IO 포트가 많으면 그 높은 IO 포트 많은 IO 포트를 PCB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심텍과 같은 고밀도의 하이 덴시티의 FPCB, PCB가 필요하다. 높은 밀도의 고성능의 PCB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면 되겠죠.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상단에서의 횡보, 다른 추세선에 확인이 될 때까지는 관망을 하자입니다. 일단 파란색 선을 닫고 굵은 파란색 선을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12,100원대에서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다른 펀더멘털 아래 하계 약간 하늘색 선까지는 어, 뭔가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확실한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상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택 키움증권에서 김지산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고요. 2분기 영업이익 313억 원,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하는 동시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컨센을 내놨고요. 일단 FCCSP를 앞세운 고부가치의 MSAP 기판이 실적을 개선을 주도할 것이다. 5G 확산과 함께 AP가 고성능화되고 이를 패키징하는 FCCSP의 초집적화, 선두 일본 업체들이 서버용 FC BGA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수급적인 낙수 효과가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로우엔드용에서 미드 레인지로 고도화하며 중국 5G 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버용 버퍼 IC 그리고 이제 SSD 컨트롤러,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가지 신규 응용차에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뭐하는 회사인가? 하이 덴시티 인터커넥션이라는 HDI 기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롤 비아가 있고 레이저 비아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 비아라고 하는데 스로홀 비아는 기판에 예를 들어서 10층 기판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약간 전공자만 좀 알 수 있는 건데요. 10층 기판이 있다고 쳤을 때 바텀에서 탑까지 원톱으로 스루홀 비아를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통하는 위판과 아래판이 층층이 겹쳐 있는 것을 한 번에 뚫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 그 한 번에 뚫어서 한 번에 뚫기 때문에 다 모든 층을 관통을 하죠.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분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레이저 비아라고 해서 각각의 층마다 인터커넥션 선로를 다 연결하는 겁니다. 대단히 조금 더 비싸요. 이제 스롤비아가 뭐 원판 최대 수량 원판이 1m 곱하기 1m인데요. 그게 만약에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제작하는데 그 정도 드는데 이 레이저 비아 같은 경우에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듭니다. 원판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덴시티 HDI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제작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공정 과정이 대단히 깁니다. 스롤비 같은 경우는 3일이면 끝나는데 HDI 기판 같은 경우에는 2주가 걸립니다. 그만큼 고성능 그리고 고집적 그리고 이제 10층에서 16층까지 다양한 기판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미컨덕터 패키지 서브스트랙트라고 해서요. 반도체가 일단 실리콘 웨이퍼가 다이소팅을 하고 나서 그 실리콘 웨이퍼 쪼가리가 나오면 일단 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손톱만큼 작게 나옵니다. 손톱보다 더 작게 나오는 칩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PCB에 붙이려면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텍에서 이런 세미컨덕터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또 다른 PCB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실리콘과 PCB는 와이어로 금 와이어로 날리거나 동 와이어로 날려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약간 실리콘 재질이나 플라스틱 레진 소재로 덮어 놓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 솔더볼이라고 해서 납볼을 붙입니다. 그러면 PCB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언급된 거는 FCC SP라는데요. 이걸 한번 좀 더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칩 다이가 있고 생각보다 이 다이에 나오는 IO 포트의 핀들이 굉장히 머리카락 굵기만큼 더 작습니다. 근데 이거를 PCB에 붙이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FCCSP라는 PCB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때 그 부분에 붙이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PCB 서버, DRAM, SRAM 이용하고요. 스마트폰에도 AP나 베이스밴드 칩셋 그리고 핑거프린트 센서 이런 데도 응용이 됩니다. LG 이노텍이랑 같이 일해 본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노텍의 PCB를 보면 PCB 그 카메라 모듈을 까보면요 FPCB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얇은 서브스트레이트 기반이 되는 그런 PCB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미지 센서를 어떻게 붙이냐 이런 방식에 비슷하게 붙이는 거죠. 굉장히 얇은 이미지 센서에다가 와이어링을 날려서 이미지 센서를 기판 위에 붙이고 와이어를 날리고 거기 위에다가 부품을 올리는 구조로 해서 굉장히 작고 얇게 만드는 거죠. 칩 실리콘 다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붙여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산업의 개요와 분류가 있는데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으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서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체제나 그 시장은 없다고 되게 자신 있게 써놨죠. 자, 동종업계 주요 대표 기업 매출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며칠 전에 대덕전자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제일 매출이 높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뭐가 됐든 간에 자기네나 회사가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재 얼마나 필요하나 커퍼 이거 같은 동박 적층판이라고 해서 이 층과 층 사이는 동박으로 딱 들어갑니다. 정말로 얇은 동박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코퍼 클라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동박 적층판이 들어가고 이 전려선 수지라고 해서 PCB 소재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에폭시 소재고요. 이제 코퍼 포일이라고 해서 이제 동박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금 도금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도금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 도금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납이 잘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 도금도 25% 정도 차지하고 이 동박 적층판도 비율이 27%. 의외로 동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일본이나 희성 카탈레시스에서 희성 촉매 그룹에서 좀 가져오죠.
두산에서 가지고 오고 LG 화학이나 두산 화학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 부문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HDI, High Density가 있고 SPS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공장의 가동률은 이제 81.9%인데 이 정도면 만약에 이제 그 회사에 라인이 10개가 있다. 그 중에 8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약간 놀고 있다는 거죠. 100% 가동률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한 개나 두 개는 비워두는 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80% 정도면 준수한 편입니다. 근데 정말로 막 물량이 미친 듯이 막 수주가 들어오고 정말 풀 가동을 해야 한다면 진짜 평균 가동률이 100%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바쁠 때요. 근데 80% 정도면 평이한 수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한두 개는 비워둬요. 혹시 모르니까. 자, 최근에 또 이제 생산 설비 증설이 있었죠. 투자 목적은 고부가 가치 MSAP 기판 및 SIP 모듈 기판 수요 증대 대응을 위한 생산 설비 증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거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1, 2분기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3, 4분기에는 확실하게 그 물량을 많이 소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코멘트는 하반기 반도체나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PCB, 특히 HDI 수요가 FCS, CSP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횡보할 때 하방으로 치지만 않으면 조금 들고 가서 또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거고요. 주가는 펀더멘탈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미스터 마켓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역사는 반복된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시장을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심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FCC, SB 류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에 키움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 주가 추세상 상단에서 횡보 일단은 한번 관망을 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을 한다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